방금 이제 유창동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최근에는 제너티브 AI에 기반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불리는 AGI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이제 알파고 같이 뭐 바둑 아니면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어떤 문제만 풀었다면 최근의 인공지능들은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푸는 쪽으로 일반화가 가능하고요. 이제 뭐 멀티모달 리즈닝 능력까지 다 갖춰 가지고 정말 사람 수준의 어떤 일반 능력을 가지는 그런 인공지능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AG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런 일반화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데이터하고 모델의 스케일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컴퓨팅 리소스도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또 많은 어떤 결국은 이제 자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몇몇의 어떤 빅테크 컴퍼니들이 AI 분야를 장악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오픈 AI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빅테크에서 제공하는 API 서비스의 어떤 유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빅테크 컴퍼니에서 나오는 그런 API 서비스들을 그냥 사용할 수는 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챌린지들이 있죠. 특히 이제 데이터가 어떤 유출될 그런 위험성이 있고요. GPT 터보 같은 데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제공하더라도 결국은 이 데이터가 AI 플랫폼으로 흘러가는 거는 막을 수 없죠. 어떤 뭔가 암호화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 리키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제조업이나 아니면 뭐 의료나 이런 어떤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분야에서는 이게 가장 큰 걱정이고요. 또 이제 온 디바이스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에서 나오는 어떤 인공지능을 저희가 API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기는 힘들겠죠. 그리고 또 이런 그냥 단순한 어떤 그 거대 모델을 만드는 데 전부 다 집중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고 비용이 중복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이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중에서 가장 큰 챌린지를 를 말하자면 결국 이제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연구자가 필요하고 인공지능 엔지니어들이 필요하고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드는 어떤 또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들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안 맞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제조업 같은 분야에서 인공지능 연구팀을 꾸리려고 하더라도 실제로 꾸리기가 거의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 모든 과정에서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데이터 레이블링하는 데도 필요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데도 필요하고 인공지능 모델 학습하는 데도 필요하고 또 결과를 분석하는 데도 필요하고 하드웨어 디바이스나 플랫폼에 맞춰서 최적화를 해 가지고 디플로이 하는 데도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추가적인 문제가 사람의 어떤 인투이션이 틀려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또 새로운 어떤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과 인적 자원의 낭비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개발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이제 AutoML이라는 방법이에요. AutoML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어떤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을 자동화하자 이제 이런 방법이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구조를 찾는 뉴럴 아키텍처 서치가 있고요. 그 트레이닝할 때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들 뭐 러닝 레이트나 아니면은 뭐 드랍아웃 레이트나 옵티마이저를 뭐 같은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도 기존의 방법들은 일반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데이터나 아니면 디바이스가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새롭게 모델을 서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GPU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들고 당연히 뭐 CO2 이미션도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서치 스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어떤 리얼 월드 아키텍처 스페이스 전체를 다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또 데이터 리키지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제안한 방식은 그 뉴럴 아키텍처 서치 하이퍼 파라미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들이에요. 그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디바이스가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게 만듦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서치를 하지 않고 곧바로 솔루션을 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서치 타임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하드웨어 디바이스까지 고려가 된다면 시간이 정말 몇천 배에서 몇백만 배까지 빨라지게 됩니다.
기존의 방식들이 굉장히 느리다는 거고요. 이 메타나스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셋과 디바이스에 대해서 추가적인 학습 없이 몇 밀리세컨드에 최적의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모델 서치를 하고 그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부분은 이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MLOps의 사이클은 뭐 데이터 컬렉션부터 이제 뭐 모델 옵티마이제이션까지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데 여기에서 다 사람이 필요하고 오토ML을 사용해서 듀얼 아키텍처 서치와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전체 완전 자동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솔루션이 오토 MLOps라는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오토 MLOps 그냥 솔루션이 아니고 MLOps의 전 과정을 다 자동화 이런 거죠. 데이터 플레인부터 파운데이션 모델을 가지고 일반화를 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를 뭔가 레이블링할 수 있게 만들고 이걸 이제 사람이 이제 최소한의 수정을 거쳐서 수정하게 만들고요. 성능 분석도 자동화하고 모델 디플로이먼트까지 다 자동화를 최적화도 자동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닝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난리지 디슬레이션은 다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큰 비용과 인적 자원을 절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관리력이나 도메인 전문가들 이 정도의 어떤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인공지능 개발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1 인에서 2인 그런 2인 스타트업들 뭐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창업하는 그런 인력들이 많이 생길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들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하고 그 아랫단의 어떤 모델의 어떤 학습과 관리, 최적화, GPU 스케줄링 이 모든 것들은 다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해 주자. 이런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들이 있고요. 오토ML하고 옵티마이제이션 스튜디오라는 프로덕트가 있고 스트라디비전과 삼성과 제일기업 같은 데하고 같이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어떤 어프로치는 빅테크의 어프로치랑 다른데요. 오픈 AI는 약간 B2C 전략으로 해서 API를 하나로 만들어 놓고 이제 모두에게 공개해서 다 사용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하면 저희의 전략은 각각의 비즈니스에 맞춰서 저희가 좀 옵티마이즈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자. 커스터마이징 된 솔루션을 제공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올인원 AI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부터 GPU 스케줄링, MLOps, AutoML 그리고 그 위에 경량화된 컴퓨터 비전, LLM 그리고 제너티브 AI 모델도 다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지금 개발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어떤 툴체인으로 엮어서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이미지 모델이나 LLM 같은 경우에도 저희만의 어떤 경량화된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어떤 메모리 사용량이나 런타임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낮은 등급의 GPU에서도 모델을 돌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속도도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템의 플랫폼이 더 이제 발전하게 된다면 결국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공지능 학습의 패러다임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기 스스로를 계속 발전시키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거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제 자가진화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고 있고 인공지능이 데이터 컬렉션부터 어떤 자기의 어떤 하이포테시스 이게 뭐 모델이 될 수 있고요. 알고리즘이 될 수 있고 코드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방안을 생각해 낸 다음에 이걸 스스로 이밸류에이션하고 적용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개입이 완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저희 제너티브 AI와 오토ML의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너티브 AI를 통해서 새로운 알고리즘과 모델과 코드를 생성하고 이걸 이제 오토ML로 자동으로 이제 학습하고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너티브 AI는 어떤 인공지능 리서처의 역할을 대신하고 오토ML은 인공지능 엔지니어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뉴럴 네트워크에 생성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생성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잘 되고 있고 또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웨이트를 생성하는 것도 지금 논문이 리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그레디언트 기반의 학습 없이 그냥 학습되어 있는 많은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와서 생성 모델을 학습함으로써 조건에 맞는 어떤 새로운 뉴럴 네트워크를 그냥 한 번에 샘플링해서 생성하자. 이제 이런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생성 모델로 코드도 생성할 수 있고 알고리즘도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리서치 툴도 이제 생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렇게 생성된 어떤 가설들에 저희 오토ML로 검증을 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스스로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곧 도래할 거로 생각이 되고 이들이 결국은 초인공지능의 시대를 곧 열 거다. 이제 사람 없이도 이제 자기 자신이 발전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발전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보는 이제 인간의
모든 면에서 다 뛰어넘는 그런 인공지능이 조만간 등장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